오늘은 울진 장날입니다. 요즘 이제 농번기라서요, 감자도 캐고 모내기도 하고 뭐 이래서 농번기라서 장날인데 조금 장날치고는 한가하죠. 점심시간에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한가하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저께 제가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원단을 구입해 가지고 합사투망이죠,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려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합사 코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사 코팅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투망에는 이제 경심 투망하고 합사 투망하고 타이어사 투망,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투망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이제 경심이 있고 합사가 있고 타이어사, 이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뭐 경심은 우리가 낚싯줄 같은 걸 경심이라 하고요, 합사로 된 낚싯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어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랗거나 조금 연노란색이나 이런 식으로 그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실을 타이어사라고 합니다. 그거 질기겠죠. 뭐 경심은 알다시피 뭐 특별히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알죠. 다만 이제 경심으로 만들 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물에 가라앉아야지 그게 이제 투망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경심이죠. 요거로 얘기하면 이제 플로팅 경심은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투 낚시할 때 플로팅 라인을 쓰잖아요. 그런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라앉아야 돼요, 경심이. 그래 경심 안에 이제 공기층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경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사합사하고 팔합사죠. 사합사는 4번 꼬았다는 얘기고, 팔합사는 8번 꼬았다는 얘기입니다. 8가닥을 꼬았다는 얘기예요. 사합사는 4가닥을 꼬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사합사 2호하고 팔합사 2호하고 똑같은 굵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질기냐? 그러면 팔합사가 더 질기죠. 그럼 팔합사보다 더 질긴 거는 12합사겠죠. 물론 사합사가 제일 싸고 팔합사가 이제 중간치고 12합사는 더 비싸겠죠. 그만큼 가는 실을 12번 꼰 거 하고 8번 꼰 거 하고 4번 꼰 거 하고 두꺼운 실을 4번 꼰 거 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기는 인장 강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합사보다는 팔합사가 더 비싸고 팔합사보다는 12합사가 더 비쌉니다. 타이어사는 이제 보통 이제 민물에서 이제 질긴 민물에서 좀 많이 쓰죠. 민물에서 좀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타이어사는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이게 좀 힘들어요. 투망치기에는 재질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이어사를 주로 이제 그 납줄에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비닐줄을 맬 때 그거 이제 묶는 실 있잖아요. 그 묶을 때 이제 타이어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왜 합사를 사용하지 않고 타이어사를 쓰느냐? 타이어사가 합사보다 더 질기냐? 뭐 돌에도 채이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다 밑바닥에서 돌에도 채이고 뭐 그런 질긴 걸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떨어지려면은. 근데 왜 타이어사를 쓰느냐? 그럼 합사는 안 질기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하면 합사가 더 질깁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죠. 근데 왜 그러면 거름을 올리거나 이렇게 묶을 때 합사를 안 쓰고 타이어사를 쓰느냐? 합사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질긴 타이어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타이어사를 사용하고요. 뭐 가성비로 보면은 경심 투망하고 똑같은 투망인데 하나는 경심으로 됐고 하나는 합사로 됐다. 그러면 어떤 게 좋느냐? 또 이제 개인의 선호도 문제죠. 가성비로 따지면 경심이 낫죠. 다만 이제 합사 투망은 이제 자석처럼 이제 그 물고기를 딱 붙여버려요. 지느러미에 이제 그 뾰족뾰족한데 걸리면은 합사가 딱 지느러미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석처럼 물고기가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실률이 적어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루기가 까다롭죠. 경심 투망보다 다루기가 까다롭게 됩니다. 그런 이제 대신 또 비싸죠. 합사 투망은 좀 비쌉니다. 경심 투망보다. 재료비 자체가 차이가 나죠. 수공비는 두 번째 치고 재료비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투망을 만드는 그리고 만들어서 파는 재료는 한 세 종류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사로 된 투망 같은 경우는 울진해 같은 경우 이제 고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잡으면 그게 바로 이제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울진해 프로 투망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충을 덮어 씌웠는데 튀어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사 투망을 씁니다. 그 합사 투망의 단점은 이제 코골이가 심하죠. 코골이가 상대적으로 경심보다 심합니다. 경심보다 확실히 낭창거리고 또 합사가 물을 먹으면은 더 치감기, 뭐 서로 합사끼리 서로 이제 엉켜감는 치감기는 거죠. 엉켜서 치감기는 현상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합사 투망은 코팅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코골이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그 라인을 이제 납주를 맬 때 비녀추기를 좀 잘 단단히 납주를 하고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심 투망이든 합사 투망이든 코골이가 좀 적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Y자처럼 거듭 올리는 것보다는 일자로 단순하게 일자로 탁 묶어주는 것이 코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식 훌치기 투망처럼 뭐 점점 복잡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엉키는 확률이 더 높겠죠.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게 이제 코팅하기가 싫다, 합사투망이 코팅하기 싫다 하면은 이제 납주를 좀 더 이제 좀 잘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30호 경심줄을 하고 스테인리스 와이어 0.6이나 0.8 이런 거 하고 이제 일반 낙하산 줄, 요 세 가지를 세 줄을 쓰는 거죠. 납주를 세 가닥을 씁니다. 혹은 뭐 두 가닥을 쓸 수도 있고, 낙하산 줄하고 와이어하고. 그렇지만은 세 가닥을 쓸 거는 이제 보통 홀치기 투망, 세양식 홀치기 투망에만 적용하고 일반 투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오므라들지가 않아요.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세 가닥이 빳빳하기 때문에 오므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 안에 물고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도망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망에서는 납주를 세 가닥을 쓰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두 가닥, 보통 한 가닥만 씁니다. 일반 투망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0.8보다는 0.6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8mm보다는 0.6mm가 스테인리스 와이어 0.6mm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이제 그 투망을 하는 울진 프로 투망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레탄 니스로 코팅 작업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략 보름 한 달 20일 한 번 정도 하는데 뭐 턱 치다 보면은 막 서로 엉켜 가지고 거듬이 막 엉키고 뭐 이러면은 아 이제 코팅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코팅을 합니다. 코팅할 때는 말리고 나서 코팅하는 거죠. 합사 투망을 말리고 나서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코팅을 하고 나서 또 말리고, 그리고 나서 망목 찢기를 합니다. 붙어있는 망목이 있는지 찢어냅니다. 그 코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레탄 코팅인데요. 우레탄 방수액 상도하고 니스액을 구입합니다. 한 돈 많으면 두 개를 다 삽니다. 1리터짜리, 뭐 2리터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레탄 니스 방수액 상도하고 우레탄 방수액 상도하고 니스하고 2대1 비율로 혼합하는 경우에는 잠시 이제 담궜다가 뺍니다. 빼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말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2대1이면 좀 빳빳하죠. 경도가 좀 셉니다. 예.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2대1까지는 괜찮아요. 1대1은 이 나무 꼬쟁이처럼 젓가락처럼 빳빳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2대1 보통 2대1로 하고, 3대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스프레이를 저는 이제 우레탄 스프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우레탄 스프레이는 이제 부드럽게 코팅이 되죠. 부드럽게 코팅되기 때문에 망목이 상대적으로 이제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잔손질이 덜 갑니다. 망목 다시 분리하거나 이런 손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3대1 우레탄 방수액 상도하고 니스액이 3대1로 섞으면은 이제 스프레이하고 비슷한 비율로 부드럽게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호대로 이제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쓰든지 아니면은 깡통 안에 들은 뭐 노루표 노루표가 유명하죠. 그 뭐 우레탄 방수액 상도하고 니스액을 깡통을 구입해 가지고 적당한 비율로 2대1로 섞든지 3대1로 섞든지 섞어 가지고 코팅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울진 프로 투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숭어 투망을 몇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교환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투망을 관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로죠. 프로는 뭐겠습니까? 관리죠. 관리와 매출입니다. 프로 투망상 관리와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면서 투망실의 종류, 투망실의 종류와 합사투망 코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착했네요. 아이고, 4단 안 넣고 들어와 가지고 4단 넣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은 넣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도 나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물은 뭐 잘 내려갑니다. 물은 잘 내려갔는데요. 수량도 어제 저녁보다는 많아졌습니다. 내려가는 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파도가 높아가지고 막힐 줄 알았는데 안 막혔네요. 그런데 이제 물 힘이 조금 약하네요. 내려가는 힘이 좀 약합니다. 좀 직진으로 내려갔으면 좀 더 효과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졸복도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졸복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지금 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입니다. 뛰는 숭어는 안 보이고요. 오늘 학꽁치 올 수 있겠네요. 느낌상 학꽁치 기대해 봅니다. 저 두 마리 오네. 저거는 숭어가 되겠습니다. 항어인가? 두 마리 옵니다. 중자인데, 중자면은 숭어입니다. 두 마리, 세 마리인가? 네.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있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숭어가 확실한데 나머지 두 마리는 애매합니다. 어쨌든 잡으면 알 수 있겠죠. 가까이 오다가 보이잖아요. 사람 보고. 저쪽에 있네. 접근을 안 합니다. 예, 물이 약해서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저기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전부 다 동해안에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전부 수온이 다 올라갔어요. 어제보다. 그런데 울진만 수온이 1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오죠? 저기도 옵니다. 저거는 황어입니다. 황어고, 이쪽에 있는 거는 숭어고요. 모치 숭어고. 기온은 25도 정도 됩니다. 기온은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어제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심 시간 나왔으니까 빨리 한번 쳐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꽁치가 안 보입니다. 학꽁치 안 보여요. 자, 졸복 있는지 한번 보고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일단 이쪽엔 졸복이 없습니다. 일단 가시적인 졸복은 없어요. 밑에 숨어있는 졸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돌 사이에 일단은 헤엄치는 졸복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자, 옷을 입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 바다에 학꽁치가 튀고 있고요. 가까운 데는 이제 모치들이 붙고 있습니다. 중자
중자밖에 접근 안 해요. 대자는 아예 접근 안 하고 중자하고 모치 그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한 마리 있죠. 모치 두 마리네. 한 모치 중자 모치하고 중자 모치를 이제 한 몇십 마리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철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들어오잖아요. 중자보다 약간 작은 거. 세 마리다. 아이고야. 한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작은 건 다 빠져나가고,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건 완전 1인용 물입니다. 이 두 명 서도 잡기 힘들. 한 명 서면 한 명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오후 되면 학꽁치가 멀리 있는, 먼 바닥에 있는 학꽁치가 붙을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마리. 두 마리. 모치 두 마리. 야, 힘들다. 자, 철수하겠습니다.